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과연 그 전부일까요? 기록 속의 영웅으로 우뚝 선 그의 모습 뒤편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고뇌와 숨막히는 정치적 압박이 깊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의 운명이 걸린 거란의 40만 대군 앞에서 그는 대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닌 한 인물의 처절한 생존기와 한 국가의 명운이 얽힌 숨막히는 드라마를 통해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야기는 서기 948년 개경에서 멀지 않은 금주, 지금의 서울 관악구 낙성대 부근에서 시작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곳을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의 낙성대라 불렀다고 하죠. 그의 탄생은 이토록 범상치 않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낸 명문가였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난 시대는 그리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있었지만 북방에서는 거대한 위협이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어린 강감찬은 비범한 학문적 재능을 일찌감치 드러냈습니다. 그는 책을 파고드는 것을 즐겼고 세상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데 몰두했죠. 늦은 나이인 48살이 되어서야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식견과 통찰력은 조정에서 빠르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문관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둘러싼 대의 정세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북방의 강대국 거란은 호시탐탐 고려를 넘보고 있었죠. 고려 조정은 거란의 위협 앞에서 늘 긴장 속에 회의를 거듭해야 했고 국경 지역에는 거란 기병대의 침입이 잦아지며 백성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젊은 강감찬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문관의 자리에서 나라의 앞날을 깊이 고민해야만 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기 1010년, 거란은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고려에게 엄청난 국난이었죠.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고려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불태웠습니다. 마을은 잿더미로 변하고 수많은 백성이 피난길에 오르며 한반도 전체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까지 강감찬은 문관으로서 주로 내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단순한 문관의 역할을 넘어 군사적인 재능과 통찰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려는 서희 장군의 뛰어난 외교술로 거란의 1차 침공을 막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침공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거란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무력 충돌의 불가피성을 모든 고려인들이 절감하게 되었죠. 강감찬은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이제는 외교가 아닌 강력한 군사적 대응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피력하며 점차 군사적인 전략 구상과 병사들을 독려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거란의 침략으로 불타는 마을과 피난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문관이라는 한계를 넘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강감찬의 고뇌와 성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밤늦도록 서책과 지도를 펼쳐놓고 거란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고려군의 방어 전략을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강감찬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고려의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단순한 학자가 아닌 나라를 지켜낼 영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감찬 장군의 내면에서 학자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의 기상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1018년, 거란은 다시 한번 고려를 삼키기 위해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고려 역사상 유례없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대의 위기가 도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조정은 70세를 바라보는 노쇠한 문신 강감찬을 상원수, 즉 모든 군을 총괄하는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나이와 문관이라는 배경을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인사였죠. 하지만 이는 강감찬이 오랜 세월 쌓아온 지략과 통찰력,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을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그의 지혜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거죠. 강감찬은 이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란군의 예봉을 꺾을 기발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거란의 선봉대가 진격할 길목, 바로 흥화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강감찬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댐을 쌓아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거란군이 방심한 틈을 타일시에 터뜨리는 수공 전략이었죠.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자 진격하던 거란의 선봉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려 죽거나 다쳤고 그들이 애써 준비했던 군량미와 무기들은 물에 잠겨 못쓰게 되어버렸죠. 이 기습적인 수공은 거란군의 사기를 크게 꺾고 고려군에게는 첫 승리의 희망을 안겨주며 전세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화진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거란군은 여전히 압도적인 병력으로 고려의 심장부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서둘러 본대를 이끌고 남하하는 거란군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그들이 깊숙이 들어올수록 보급선이 길어져 약점이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고려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결전지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곳은 바로 광활한 귀주 벌판이었습니다. 귀주 벌판은 광활하면서도 적절한 언덕과 지형이 어우러져 대규모 병력이 격돌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강감찬은 이곳에서 거란군을 완전히 섬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필사의 각오를 다지게 했고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드디어 40만에 달하는 거란 대군과 고려의 정예병력이 고려의 운명을 걸고 귀주 벌판에서 대치하게 되는 숨막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은 고려의 편이었을까요? 전투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강한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바람을 등지고 병사들에게 맹공을 퍼붓도록 지시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싸워야 했던 거란군은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고려군은 이 틈을 타 맹렬하게 공격했고 지형적 이점까지 활용하며 거란군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고려군의 끈질긴 저항과 강감찬의 탁월한 지휘 아래 거란군은 점차 전열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40만에 달하던 대군은 무참히 짓밟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기 위해 도망치던 자들도 고려군에게 붙잡히거나 추격대에 의해 섬멸당하고 말았죠. 귀주 벌판은 거란군의 시체로 뒤덮이며 그들의 침략 야욕을 삼켜버린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